검사도 했고 법무장관도 했습니다. 이 법의 독소 조항을 가장 먼저 짚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발언 순서는 12번째였습니다. 제가 이게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면 뭐 한 1번이나 3번 정도에 예. 넣어가지고 이게 역사에 남으라 이게 여론전이잖아요. 국민들이 보면 언론에도 제일 많이 받아 쓰잖아요. 한동훈을 지지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렇게 답답해합니다. 야, 쟤는 제가 나서면 사람들의 관심이 다 글로 쏠리고 쟤 말하는 게 너무 똑부러져. 그러니까 야야야야 걔 뒤로 빼. 이런 거 있잖아요. 왕따 놓고 밀어내놓고 그러는 그 못난 사람들 있잖아요. 민주당은 표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순번으로 막은 건 같은 편이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한동훈은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었을까요?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면 강제로 끝납니다. 12번째 순서는 사실상 마이크를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가장 날카로운 공격수를 벤치 맨 끝에 앉힌 겁니다. 그것도 상대가 아니라 우리 팀 감독이 말입니다. 오늘 보수 재건이 이 이상한 순번의 진짜 의미를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7월 30일 보안수사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한동훈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순서가 12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7월 31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산술적으로 12번째에게 차례는 끝내오지 않았습니다. 검사 출신 전직 법무장관, 이 법의 문제를 가장 먼저 짚은 사람, 그 사람의 입을 누가 막았는가?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꺼낸 게 아닙니다. CBS 라디오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먼저 터뜨렸습니다. 그중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말이 특히 아팠습니다. 자기 당을 향한 쓴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좀 씁쓸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참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시간을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1시간 반. 본인도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그동안에 그 위기의 순간에 이른바 국민의힘이 그 어떤 논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저지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정확히 지적하고 공격했던 것이 돌이켜보면 한동훈 의원이 제일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급소입니다. 한동훈을 앞세우는 게 당의 이득입니다. 언론이 받아쓰고 여론전에서 이깁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지도부가 굳이 그를 12번째에 넣었습니다. 김종혁은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에 이런 독소 조항 집어넣어놨다는 걸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것도 한동훈 자기 페북에서 얘기를 해서 그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런 문제점들, 법률적 허점과 문제점들을 갖다가 정확히 지적해서 공격하는 사람을 예. 제일 무소속이든 뭐든 좀 앞세워서 국회에서 발언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막 그 기사를 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서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어떤 쟤는 제가 나서면 사람들의 관심이 다 글로 쏠리고 쟤 말하는 게 너무 똑부러져. 그러니까 야야야야 걔 뒤로 빼. 이런 거 있잖아요. 왕따 놓고 밀어내놓고 그러는 그 못난 사람들 있잖아요. 질투, 그리고 두려움. 잘하는 사람이 돋보이는 게 싫어서 뒤로 뺐다는 겁니다. 당의 이익보다 당권파의 자리 보전이 먼저였다는 거죠. 이건 7회에서 저희가 짚었던 구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당은 한동훈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밀어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답답함이 친한동훈 인사들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방송에서 스스로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서정욱 변호사조차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필리버스터도 이게 역사에 남는 기록이잖아요. 다 이게 그 남는 건데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공격수예요. 예. 본인이 검사도 했고 법무부 장관도 했잖아요. 제가 이게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면 뭐 한 1번이나 3번 정도에 예. 넣어가지고 이게 역사에 남으라 이게 여론전이잖아요. 국민들이 보면 언론에도 제일 많이 받아 쓰잖아요.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저도 한동훈 의원을 정치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게 제일 좋은데 제일 여론전 할 때는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용주의 아닙니까? 예. 지지하지 않지만 나라면 한 번에 넣는다. 이게 이 두 번째 급소입니다. 호불호를 떠나 이 상식으로 판단해도 답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잘 싸우는 선수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쓰는 것. 이걸 안 하는 지도부가 이상한 겁니다. 채널의 편애가 아니라 반대편도 인정하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 상식을 어긴 대가는 고스란히 당이 치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반전입니다. 단상에 오르지 못한 한동훈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 기자들 앞에서 백브리핑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발언대를 뺏겼으면 다른 마이크를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악법으로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국민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소수를 억울하게 하고 위험하게 하는 잘못이 있고 다수를 억울하고 위험하게 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보안 수사의 폐지는 80년 동안 국민이 누려왔던 이 보안 수사의 폐지는 후자의 것입니다. 다수를 이렇게 위험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은 정권을 반드시 망하게 만든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보안 수사권은 검찰의 권리도 아니고 국가의 권리가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80여 년간 누려오고 가져왔던 국민의 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알량한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80년간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보안 수사를 받을 권리를 강탈했습니다. 반드시 그 후과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법에 숨겨진 진짜 노림수를 폭로합니다. 법안 설명자를 어디에도 없이 조문에만 슬쩍 끼워 넣은 조항. 바로 공소기각입니다. 원문, 국회에 제출된 법안 내용 설명자의 원문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앞쪽에 있습니다. 뒤에 조문까지 잘 보지 않죠. 그 조문 어디를, 그 앞에 설명하는 부분 어디를 찾아봐도 이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것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기각 내용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슈가 크게 될 만큼 중대한 일이고 없었던 걸 끼워 넣는 것이거든요. 법안은 날치기입니다. 그냥 눈속임으로 끼워 넣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영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게 그런 게 아닌데 나쁘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분 제가 긴급체포 승인을 통보로 바꿔서 무제한 경찰의 긴급체포로 가능하게 한 부분을 어렵게 찾아서 지적하니까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짓말쟁이 이래놓고 정작 그 문제를 들키니까 슬그머니 이 법안에서는 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시 이 공소기각 문제는 걸려도 빼질 않는 게 큰 문제죠. 저는 이분들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공소기각 이 조항 새로 들어간 두 부분이 판례에 있는 거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판례에 있는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주장해왔던 워딩 그대로입니다. 그 워딩을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법률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심각한 이해 충돌 아닙니까? 자기들 보스가 재판받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항을 권력을 이용해서 법에 끼워 넣었다. 자, 이게 세 번째 급소입니다. 보안 수사 폐지라는 큰 간판 뒤에 대통령의 재판을 겨냥한 조항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단상에서 못한 이 말을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백브리핑은 모든 언론이 받았었습니다. 12번째로 밀어냈지만 결국 화제의 중심은 그였습니다. 발언대를 막는다고 입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날 백브리핑에서 이제 가장 오래 회자된 대목이 있습니다. 법무장관 정성호를 향한 겨냥이었습니다. 정성호는 이 법에 반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결국 막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그 어정쩡함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에 대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인은 쪽팔리면 끝입니다. 저게 뭡니까? 화끈하게 그냥 아부하든가 아니면 화끈하게 막던가 그것도 아니고 아 나는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나 좀 잘 봐줘. 그러려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인데 이거는 그냥 나 좀 잘 봐달라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저러면 안 됩니다. 저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인은 쪽팔리면 끝이다. 법무장관을 지낸 사람이 현직 법무장관에게 던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엄 사태를 끌어와 쐐기를 박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이 일어난 상황에서 지금 계엄으로 처벌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랬어. 막지는 않았어. 그런 입장이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줄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저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 장관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직은 잘못된 걸 막을 때 거는 것이지 도망갈 때 거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의 직을 거는 것 아닙니까? 전 정 장관한테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방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하다면서요. 멘토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멘토한테 이대로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멋있게 시원하게 한번 거부권 행사하자. 이런 얘기 못합니까? 싫었다는 변명은 계엄 가담자의 변명과 같다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자리에서 막지 않으면 그건 공범이라는 거죠. 법무장관에게 이보다 아픈 말은 없습니다. 단상 근처에도 못 간 사람이 그날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은 이대로 끝일까요? 법은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균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표결에서 민주당 곽상원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밀어붙인 여권 안에서도 이 법이 무리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CBS 패널들은 다음 전장을 이미 내다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의 전망입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마 이게 국민이나 우리 국민들 중에 또는 이게 검찰에서 아마 헌재로 가져갈 겁니다. 헌법재판소로. 헌법재판소. 이거 위헌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명백한 부안소환권 폐지는 형소법의 위헌이다. 그래서 이게 헌재에서 아마 판결 한번 할 것 같아요. 법은 통과되더라도 싸움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백브리핑에서 남긴 그 이름들은 그때 다시 소환됩니다. 이 법을 설명하면서 이 법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국민을 위험하게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 손으로 쭉 부르던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오늘 표결은 졌습니다. 법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누가 이 법을 밀어붙였는지 그 명단이 남았습니다. 이 법은 10월 2일 시행됩니다. 그날부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남은 시간은 2달. 정치는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기록하는 자의 편입니다. 자, 이제 통과 이후의 경우의 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0월 2일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검찰 수사 기능은 사라집니다. 준비 기간은 2달뿐입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로 간다. 서정욱 말대로 위헌 논쟁이 벌어지고 특히 공소기각 조항이 표적이 됩니다. 셋째,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동훈을 12번에 넣은 당으로 기록된다. 잘 싸우는 선수를 벤치에 앉힌 대가는 다음 선거에서 돌아옵니다. 넷째, 정성호 법무장관은 막지 않은 사람으로 남는다. 한동훈이 소환한 계엄의 논리가 두고두고 따라붙습니다. 게다가 표결에서 여권 이탈표까지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법을 밀어붙인 청구서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헌법소원 대응과 10월 시행 국면이 움직이는 순간 저희가 바로 후속편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눌러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론 순서는 12번째였지만 그날의 한 번은 결국 한동훈이었습니다. 국민이 볼 것은 순번표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싸웠는가입니다. 보수는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잘 싸우는 사람을 뒤로 빼며 자리를 지키는 길과 그를 앞세워 함께 이기는 길. 저희는 두 번째 길을 기록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무너진 보수 다시 세웁니다. 보수의 재건이 자유 대한민국의 재건입니다. 지금까지 보수의 건이었습니다.